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타임 오브 인포에서 세계 각국의 최신 잠수함 기술력 순위를 발표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상급 기술력을 자랑하는 잠수함들이 순위에 올랐는데, 특히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이 실전에 배치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위 이상의 높은 순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타임 오브 인포가 순위 말미에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강력한 성능과 거대한 배수량을 갖춘 신형 잠수함을 곧 진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순위 변동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점입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긴장감을 드러내며 바짝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을 둘러싼 회의적인 시각과 달리 대한민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첫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논의되던 시기와는 달리 지난 20여 년 동안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뤄낸 현재 대한민국에게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만 있다면 언제든지 원잠을 건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5,000톤급 원자력 잠수함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영국이 운영 중인 8,000톤급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대형급 원잠을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원잠은 초기 건조 비용이 높지만 유지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재래식 잠수함보다 압도적인 경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안보 비용을 따져보면 핵잠수함은 항공모함보다도 훨씬 높은 가성비를 지닌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타임 오브 인포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 기술력뿐만 아니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미사일 발사 체계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들은 대지 유도탄 LCB 미사일 등의 발사 능력을 갖추며 지속적인 개량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정보 매체 타임 오브 인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탑10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매체는 전 세계 해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의 전투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순위를 매겼습니다. 공동 10위에는 스웨덴과 스페인의 잠수함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잠수함은 최대 2만 캠 이상을 항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해군이 운용 중인 신형 원자력 잠수함도 순위에 포함되었는데, 함수 갑판에는 원형 수직 발사관 6개가 장착되었으며 러시아의 잠수함 기술을 모방해 성능을 향상시키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신형 잠수함은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속 항해를 위한 엔진 터빈이 우크라이나제로, 현재 국제 정세로 인해 부품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레이더 및 무장 대부분이 러시아제 불법 복제 기술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프랑스와 남미 국가들이 공동 개발 중인 소형 원자력 잠수함이 8위에 올랐습니다. 이 잠수함은 남극 작전 수행이 가능한 PMS 전투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7위는 일본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이 차지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미국산 무기와 장비로 거의 모든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며 비행 탄도미사일은 탑재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자체 개발한 대한미사일이 장착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잠수함은 내부 생활 공간이 극도로 협소하며 최신 전투 체계인 베이스 소나 9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고수해온 철탑형 마스트를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단점이 존재합니다. 6위는 대한민국의 KSS-3 배치 2급 잠수함이 차지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 잠수함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현무 시리즈를 최대 12에서 16발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형 수직 발사관 KVLS를 통해 사거리 1500km 이상의 천룡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기존 발사관에서는 해성대함 미사일까지 운용이 가능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공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현무 미사일의 수직 발사관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며, 함체에는 최신형 소나 체계를 적용해 초음속 대함미사일 및 탄도미사일까지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타임 오브 인포는 한국 해군의 SSX 및 SSN급 잠수함이 대한민국 해군의 야심작으로 불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 이후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함미사일 해성 시리즈를 동시 탑재할 수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스파이 레이더 및 이지스 전투체계와의 연동이 가능해 적 잠수함 탐지 능력 또한 대폭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뛰어난 전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KSS-3 배치 2급 잠수함은 세계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을 넘어 전략적 핵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진수를 앞둔 차세대 KSS-X 잠수함이 중국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신형 잠수함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의 광개토대왕급 이지삼에 이어 세계 잠수함 역사의 흐름을 다시 쓸 것이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한국의 신형 잠수함 진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이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9번째 전략자산이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함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잠수함의 장거리 미사일이 탑재됨으로써 한국의 미사일 공격 체계가 한층 더 강력해졌다고 보도하며 이례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은 더욱 강력한 공격 및 방어 능력을 확보했으며 잠수함 탐지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국산 음파 탐지기 소나는 기존 KSS-2급보다 3배 먼 거리에서도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어 잠수함 대응 능력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장거리 공격 시스템이 이 잠수함에 탑재되었다고 언급하며 주목했는데 이례적으로 한국을 칭찬하는 모습이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매체들은 기사 말미에 항상 그렇듯 결국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덧붙였는데 그 근거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인민망은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잠수함을 개발하더라도 중국 조선소에서 밤낮 없이 건조되는 다수의 중국 잠수함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비록 한국의 잠수함이 다수의 목표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나지만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 비 오듯 쏟아질 경우 요격 미사일 탑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현재 중국의 잠수함 기술력은 한국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는 서방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그에 따른 군사력은 이미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 해군을 과소평가하는 중국의 오만한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해군의 6,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핵잠수함 보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는 사거리 5,000km급의 현무6 개량형 미사일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 중이며 오늘 열린 한국 해군의 차세대 무기심사회의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세계 원자력 안전심사회에서 공식 인정한 65% 농축 우라늄 기반의 원자로를 활용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사업이 드디어 통과된 것입니다. 군사무기 전문가들은 중국의 핵잠수함은 상대적으로 소음이 크고 전반적인 성능이 한국의 원잠에 비해 열악하다며 한국 해군이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경우 중국 해군에 대해 압도적인 해상 전략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미국의 최신형 잠수함이 이번 세계 최강 잠수함 순위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원래라면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1위를 차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최근 유출된 사진에 따르면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선체 곳곳이 녹슬어 있었으며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스텔스 성능 강화를 위해 선체에 부착된 레이더 전파 흡수 타일이 대부분 탈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상태의 원인이 장기간 해외 작전 때문이라고 추측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해군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최근 5년 동안 샌디에이고 항을 지속적으로 드나들고 있으며 장기간 해외 작전을 수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최신형 잠수함이 왜 이런 처참한 상태로 방치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후로 고질적인 정비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척당 약 4조 원이 투입되어 건조된 4,600톤급 전략자산이지만 현재 유지보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조차도 한국 조선소의 기술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나무 한 그루가 아닌 숲 전체를 바라볼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해군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잠수함 탐지 및 운용 기술의 완전한 국산화가 필연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현무와 함정이 만난다면 실로 놀라운 위력을 발생시킬 것 같은데요. 한국 현무 미사일의 기술은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지금 한국은 그저 가만 앉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는 부정적이지만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만큼 현재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위한 준비도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의견입니다. 현재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만 보더라도 평화는 강한 힘을 가진 자만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핵무기 기술력을 보유한 채 미사일 전력부터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현무 요격 미사일과 한국형 극초음속 현무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중국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3단 추진체를 넘어 2단 로켓 엔진 추진체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더 나아가 최상단의 다탄두를 장착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다른 국가들이 초음속 로켓 기술을 확보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를 단기간에 압축하여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참고하여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현무 탄도미사일의 폭발력과 사거리는 핵미사일을 보유한 남아시아 강국인 인도의 미사일과 견줄 만큼 발전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이후 우리나라는 탄두 중량을 대폭 증대하고 더욱 강력한 추진체를 도입해 사거리를 급격하게 확장시켰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며 PSI 국제미사일 전력 기준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탄도미사일 전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현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개량한 현무6 개발을 진행 중이며 극초음속 글라이딩 탄두를 탑재한 차세대 극초음속 현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 전체가 한국군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의 방산기업인 레이시온과 스페이스 시큐리티는 현재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 가능성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한국의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까지 고려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현대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의 시험 발사가 실패하면서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이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초강대국이라는 위상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중무장 폭격기가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진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동안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보유해온 미국이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세에 놓였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중국이 돌연 자신감을 드러내며 미국과의 미사일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15를 비롯한 여러 국영 언론들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조차 러시아 앞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에 대해 한껏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당시 러시아의 SSN-22 선번 기술을 일정 부분 참조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현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둥펑17 미사일과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둥펑 미사일보다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 성능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분석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이 대기권 중간 단계에서 욕격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레이더의 탐지를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피하면서 방공무기의 요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시리즈를 운용하면서 욕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산 지르콘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고 속도가 느려 전반적인 타격 효율이 러시아 미사일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기 전 한국과 협력하여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석이 되는 순항미사일 기술을 일부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계승자가 바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한국이 과거 순항미사일 엔진 기술을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을 시작해 마침내 성과를 이뤘으며 같은 방식으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는 기술 자문료를 지불하고 핵심 기술을 정식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자국의 첨단 위성 항법장치 GPS 기술을 결합하여 독자적으로 제트 엔진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미국은 한국을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8월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영상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360도 회전이 가능한 엔진 추진 체계까지 선보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한국형 발사대에서 불을 내뿜으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초음속 미사일은 강렬한 화염과 함께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력에 중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방위사업청의 지원 아래 초고속 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극초음속 관련 핵심 기술을 축적하는 중이며 방산기업인 현대로템도 이중연소 램제트 및 극초음속 비행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램제트 추진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램제트 방식은 기존의 미사일 추진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핵심 기술로 평가됩니다. 이 방식은 탄두 전면에 흡입구를 통해 공기를 유입시킨 후 내부에서 공기를 압축해 연료와 반응시켜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는 원리입니다. 압축된 공기는 내부의 고체 또는 액체 연료와 반응하면서 높은 온도로 가열되며 연소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생성합니다. 이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잠재적 위협 세력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외부의 제약 없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인 레이시온과 탄도미사일 전문 기업인 스페이스 시큐리티도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협력까지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같은 군사 강대국들에 비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1990년대 이후 기초 선행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국 대열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 발사형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이며 곧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거침없이 기술력을 증강시키는 모습을 보며 중국은 뚜렷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일부 대도시가 한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이 둥펑 시리즈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며 차세대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